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인터넷 은행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더빅스쿨에 사연이 남겨주셨는데요. 스펙이랑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경 외시 경제학과시고요. 4.5 만점에 3.6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50점, 톡스 6이고요. 또 자격증은 보험대리점, 펀투, 파투, ADP, SQLD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경력사항은 1금융권 은행에서 2년째 재직 중이십니다. 대외 활동은 빅데이터 관련 학회에 참여를 하셨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네이버 파이낸셜 등 인터넷 전문은행 데이터 분석 직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세 남성입니다. 현재 1금융권 영업점에서 근무 중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현 직무와는 다르게 데이터 분석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지금 제 스펙이 지원 시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우선은 이직이 가능할까를 궁금해하시는 건데 스펙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권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가면은 좀 영업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채널로 앞으로 또 디지털화 되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그 뭐 카뱅 같은 경우에 서류 출범했을 때 국민은행에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돌아오는 걸 전제로 이제 계약을 해서 가셨는데 맞아요. 아무도 안 돌아오셨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선망이 1금융권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스펙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표적인 예로 ADP라든지 SQL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데이터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SQL을 다룰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레벨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로서의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강점은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또 은행에서 일해봤던, 지금 영업점에서 일했던 경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스펙이죠. 남들은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직을 고민하신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스펙만으로는 사실은 이직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 직무라서 그래요. 이 데이터 분석 직무로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이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채용을 받길 원하겠죠. 그리고 경력직으로 가시게 되면 또 본인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길 원하실 거고요. 근데 경력직 채용에서 데이터 분석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일했다고 단순히, 혹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했던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 직무이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일하는 건 사실은 영업 현장에서 일하는 거지 데이터 관련된 분석 일을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펙으로서는 지금 데이터 분석 직무로 바로 들어가겠다? 사실상 힘듭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이렇게 고민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마쌤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공고가 올라오는 것 중에 신입으로 뭐 데이터 관련해서 뽑는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은행 1금융권에서의 또 이력이 있고, 은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격증 준비 사항들을 봤을 때 일을 하시면서 딴 것 치고는 굉장히 또 잘 준비를 하셔서. 하지만 요즘에 또 최근 구직 시장 트렌드들을 보면, 특히나 일반 그냥 시중은행이 아니라 이분께서 희망하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뭐 토스뱅크, 카뱅, K뱅크 이런 곳들은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이 데이터 분석 직무와 관련해서 경력직으로 많이 뽑는 경향을 보여서,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더욱더 업무를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신입에는 조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경력 채용에 있어서 아마 우리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데이터 분석에 정말로 깊게 관여하고 일을 해보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고 해보고 싶은 거라면, 뭐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도 최근에 뭐 우리은행에서도 뽑았었잖아요. IT나 데이터 쪽을. 그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까 권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인터넷 은행이니까 좋아 예.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데이터가 재밌으니까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스펙 가지고는 글쎄요 이직이 조금은 좀 애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요 정도 스펙 가지고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직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 경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경력 보면은 제1금융권 은행 2년 재직 중이신데 이 근무 경력 자체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무 경력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이분이 원하는 게 지금 데이터 분석 직무잖아요. 그쪽에서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결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파이썬 같은 툴을 다뤄본 사람이 적어도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신입을 뽑아도 뭐 뽑든다 할지라도 대부분 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뽑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진짜 은행에서 일했던 친구들 알고 IT 기관이라든지 IT 부서에서 일했던 분들을 선호하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지금 토스도 얘기하셔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우대사항으로 통계학이나 금융고강이다, 석박사 이런 지금 직무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학부생이고 그 관련되어 있는 학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강점이 가지고 있는 분야, 뭐 예를 들면 지금 본인처럼 경제학과 졸업해서 경제나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파 요소로서 차별화 전략으로 데이터 관련, 디지털 관련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어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난 이제 일했으니까 경력자니까 라고 생각을 전제 조건으로 깔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 플러스 알파 요소로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관련 분석 직무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말로 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파이썬이나 R 같은 것들 데이터 프로세싱 관련된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보든지 혹은 이 석박사 학위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냉정하게 본인이 언제까지 준비를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쌤은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어떻게 보면 3사죠.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네.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니까요. 이 각 은행들의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채용 공고, 과거의 채용 공고든 지금 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이쪽을 전공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좀 돌려서 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표현을 이런 분들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으로 전공이나 말씀하신 석박사 전공이나 관련된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우대 조건이 거의 뭐 필수 조건으로 또 인식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우대 조건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제 물어보셨던 게 은행권 근무 자체가 메리트가 없냐라고 물어보셨던 것도 있는데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권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일단 가장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아마 이 구직자한테 왜 은행에 오고 싶은지랑 왜 데이터 일을 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 왜 은행에 오고 싶은지는 내가 은행에서 일해봤던 그런 내용들을 살려서 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데이터 분석인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내기가 요 자격증 2개만 가지고는 살짝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똑같은 비중을 두고 왜 은행인지 왜 데이터인지를 평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왜 은행인지는 금융업에 대한 관심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왜 데이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싶어 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데이터인지에 대한 설명을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말로는 잘 풀 수 있겠지만 준비된 이력 같은 게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은행은 그 은행에서의 근무 이력이 좀 매력도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우리 블루베이 팀님께서 희망하고 계시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의 바로 이직은 다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이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앞서 데이터 분석 직무로만 좀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네.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본인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관련 지식 플러스 이제 은행 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시를 한 가지 들어달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소호 상품이라든지 카드 상품, 신용 정책 등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실제 우대사항 요건을 보시면은 은행권에서 일했던, 금융권에서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우대사항이고 데이터, SQL 같은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우대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에서도 2년 이상으로 은행 재직해서 IT 관련된 혹은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지점 역량을 살려가지고 좀 이런 역량을 살려서 좀 지원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아무래도 영업점이 없는 이상 그래도 고객과의 접점이라든지 지향점 그리고 상담 서비스는 분명히 인터넷 은행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특히 영업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기타 분야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석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학과 출신이라든지 혹은 동종업계에서 3에서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랑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TO가 막 공공명 해가지고 막 40명, 50명 뽑으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든 막 비벼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두 명 뽑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험을 가지고 살릴 만한 직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맛쌤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제 성향이기도 한데 지금 이분께서 30살의 남성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2년 정도의 근무 이력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저라면 아직 젊고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되겠다. 지금 이제 건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석박사들과의 경쟁, 내가 석사가 되는 거예요. 아하.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저라면 오히려 데이터 분석 직무, 이분께서 아마 일을 하시면서 ADP나 SQL에 대한 이력을 쌓으셨겠죠. 네. 정말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뭐 카이스트라든지 네. 성균관대 이런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또 석사 코스를 밝게 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학비는 조금 그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이분께서는 시중은행에서 2년 정도 분명히 근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해서 그런 그 석사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퇴근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티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조금 어느 정도 스터디나 이력들도 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라면 뭐 조금 현실적인 걸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힘들겠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근데 한번 데이터 분석에 진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면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석사의 이력,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 이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왜 은행에 오고 싶지, 왜 빅데이터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모두 거의 뭐 초월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32살의 이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에 지금 당장 너무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건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두 곳의 직무, 만약에 조금 더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석사의 학위를 따는 것도 한번 고려 사항으로 염두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나이도 그렇고 아직 뭐 급한 게 아니다, 정면 돌파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쌤이 좀 마무리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 뭐 30살이면은 사실 어린 나이죠. 그래서 뭐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석박도 저는 추천하는 바이지만 이게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 시중은행들은 정말 연수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 연수도 하는데, 그것뿐더러 본인이 본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열려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바는, 아무래도 지금 시중은행, 제일금융권에 다니고 있으니만큼 본사의 공모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IT나 데이터 부서로 좀 지원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본사에서 근무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거기서 한 2에서 3년만 근무를 하시고 나면은 그 경력 쌓아가지고 데이터 관련 직무로 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쌤들의 조언이 아주 뼈와 살가 되길 블루뷰티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21200님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이제야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직어국의 축산학과 학점은 3.8이고요. 토익 800, 오픽, IM2, 컴활 1급, 한능검 2급.
경력사항은 전공 랩실 2년이고요. 수상 경력과 대외 활동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전반적인 스펙과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학 병원 행정직이나 사기업 사무직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어느덧 28살이 된 남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려고 돌아보니 여태껏 뭘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전공 자격증 인턴 경험은커녕 대외 활동 경험도 없습니다. 마음은 급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은 진로 방향이나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등의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객관적이고 따끔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드백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분의 사연인데요. 먼저 이 스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경찰 공무원 이제 해봤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이런 뭔가 이제 행시라든지 사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채 시험 같은 경우에 이게 공채가 아니죠. 이렇게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 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취업 전선을 뛰어드는 거는 굉장한 용기예요. 진짜 이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내려놓고 이 길로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놔버리는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잘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아무래도 시험 공부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공기업을 준비하겠다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겠다 하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펙적으로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겠죠. 근데 다만 뭐 토익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했던 경험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커말이나 한능검 같은 자격증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짝씩만 보완해 주면은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거 앞서서 말씀하신 분보다 2살이나 어리잖아요. 그쵸. 28이면은 네. 정말 네. 어린 축에 속합니다. 자, 맞쌤은 이분에 대한 스펙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네. 일단 어리시고 뭐 토익이나 오픽 보통 이제 그 시험 준비하시고 접고 넘어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 1학칸이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커말이든 오픽이든 이런 이력들을 준비할 새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시험을 접으시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네. 하셨는데 이 내용 정말로 저는 좀 요즘에 취업 그 구직자분들이 많이 따고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보완을 해야겠지만 괜찮고요. 그럼 제가 먼저 그러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 우선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 일단 요 이력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네. 앞으로 이제 이분께서 취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쵸. 취업이라는 게 회사에 들어가는 건데 회사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직 생활을 하실 거고 다른 구성원들과 또 어떻게 잘 융화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요소일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살짝 안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외 활동도 그렇고요. 랩실도 뭐 여러 곳에서 했겠지만 혼자 연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뭐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 전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 경험 수상하지 않았더라도 했었던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네.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 정도 지금 준비를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곳이 좀 여러 군데 많이 보이고 또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스펙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건쌤과 마쌤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 생각을 한 게 나이도 역시 스펙이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행정직하고 물음표, 또 사무직하고 물음표, 아직 이 직무에 대해서도 아직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스펙으로 가면 좋을 듯한 직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쌤? 일단은 지금 이분이 먼저 이게 행정직 물음표, 사무직 물음표 했던 거는 이제 사무행정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로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지만 좀 타겟팅을 명확하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엄밀히 따져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이제 취업을 도와준 친구가 있어서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중에서 95%가 경력직이었어요. 신입 채용인데 경력이 95% 분들이 경력이 있던 분들이 들어가는 네.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뭐
이제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TO가 1명에서 2명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거기서 경쟁을 한다?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으로 아이생 초보가 들어간 케이스, 뭐 중앙대 병원이라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여기는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곳이지 여기가 1순위 목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이 상황에서 사무행정 분야로 가장 그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딘가? 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이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거예요. 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이라든지 커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갖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드려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공기업 지원해봐라, 사무행정 지원해봐라 사실은 남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좀 본인 인생을 막 뒤집듯이 막 하는 거는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경험, 조직 안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기업 지원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저는 일단 인턴부터 지원하라는 거를 1순위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서, 어떤 직무와 좀 더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시게 되면은 가점 요소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게 되니까 좀 인턴 지원부터 우선 선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쌤께서 생각하시는 좀 좋은 진로 방향 어떤 걸까요? 이분은 공기업일 거예요 아마. 일단 보시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 우리의 안전, 치안, 우리 주민들,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뜻을, 이런 의지를 어디서 내가 다시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공공 분야겠죠. 네. 그러면 저는 1순위로 공공 쪽을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이제 아무래도 사기업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죽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TO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것 하며 토익 이 정도 점수, 커말 한능검 이 정도 이력이면 정말 공공기관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축산학과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상경, 뭐 경제, 경영, 이런 사회 이쪽인데 축산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 노려보시겠지만 특히나 이 축산, 농림, 식품 분야 쪽 지원하시면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식품 쪽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교육이나 서비스,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식품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순위로 자꾸 지원을 한다면 과거의 경찰 공무원 이력들을 충분히 강점, 공공 쪽에 대한 좀 관심과 이력들 그리고 전공 삼박자를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공 분야 쪽 저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께서 뭐 사기업 사무직을 희망한다고 하셨지만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공기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좀 설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스펙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자격증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직무 선정을 좀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직무가 결정이 돼야지 어떤 자격증을 딸지가 또 보이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유통 쪽을 가고 싶은 분들이면 유통관리사를 따는 게 맞고 은행을 가고 싶은 분이면 AFPK를 따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마쌤이 추천해준 바로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사무행정인지 그 사무행정 안에서도 내가 경영인지 홍보인지 뭐 회계인지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은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직무 선정부터 우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자격증 고민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통분모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공통분모로서 내가 병행해가면서 딸 수 있을 만한 자격증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학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학성적 같은 경우에 토익 800, 오픽, IM2인데 이게 낮은 성적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고고익선인 거를 좀 감안하셔서 토익도 9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오픽 같은 경우에도 IH 이상을 목표로 해서 취득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축산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요. 이 사무행정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경제나 경영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공기업, 공공기관 지원할 때 교과목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사 1급이죠. 지금 2급인데 이 한능검 1급으로 올려놓으시는 것도 가점 요소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쌤의 조언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은 아마 이제부터 열심히 지원을 하실 텐데 네. 그 서류 이력 단계에서 직업교육 정도 그 쓸만한 내용들만 채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요즘에 교육상도 정량화돼서 점수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직업교육 좀 한번 알아보시고 NCS 코드 나오는 걸로 따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조금 빨리 해서 네. 이력도 쌓고 조직 경험에 그리고 공공기관 지원 시의 가점 그리고 이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하반기 신입 채용이 시작돼요. 오늘 네. 열립니다. 이분께서 그 소상공인의 그 시장에서 농수산물식품 파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공 분야 분명히 하실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분께서 꼭 맞는 사무행정직 오늘 열리기 때문에 열렸을 겁니다. 10시부터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지원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